지금 잘하고 있는 게 맞나 의문이 들고 스스로에 대한 확신이 없습니다. 저는 여자이고 쭉 한국에서 살다가 타지에 나와 경력으로 이직한 지 4개월이 되었습니다. 제가 다니는 회사는 직원 300명 중에 한국인은 저뿐이고요. 제 남편도 한국인이고 절 따라와서 영어 공부를 하며 취직 중에 있습니다. 다른 나라 언어를 쓰는 것도 쉽지 않고 업무 실력도 솔직히 지금으로선 완전히 수준이 하인 것 같습니다. 의사소통부터 잘 되지 않는다는 게 너무 힘들고 점차 갈수록 자신감이 떨어집니다. 한국이 너무 그립고 무기력증이 찾아온 것 같습니다. 같이 일하는 분들께도 너무 죄송한 마음이 큽니다. 언어 공부도 열심히 해야 하는데 아무것도 하기가 싫고 우울해지는 제 모습이 싫습니다. 이 상황을 어떻게 이겨내야 할까요? 누구나 다 거치고 지나가는 과정이라면 저에게도 큰 위로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스스로에 대한 확신이 없으신가요? 지금 살고 있는 삶이 힘들게 느껴지시나요? 이럴 때 아무것도 성취하지 못했을지라도 자신을 존경하라. 거기에 상황을 바꿀 힘이 있으니 자신을 함부로 비하하지 말라. 라는 니체의 철학을 한번 살펴보는 건 어떨까요? 신은 죽었다라는 말로 세상을 뒤집었던 프리드리히 니체는 그의 심오하고 종종 논쟁적인 생각으로 유명한 독일 철학자였습니다. 그는 19세기에 가장 영향력 있는 철학자 중 한 명으로 니체의 작품은 도덕성, 사회와의 개인의 관계, 진리의 본질, 그리고 권력에 대한 의지의 개념과 같은 주제들을 다루었습니다. 니체는 철학, 심리학, 문학, 그리고 심지어 대중문화에 중대한 영향을 미쳤습니다. 다음은 니체의 명언과 함께 니체의 철학 특징을 살펴보겠습니다. 한낮 빛 따위가 어둠의 깊이를 어찌 알랴. 먼 곳을 항해하는 배가 풍파를 만나지 않고 조용히만 갈 수는 없다. 풍파는 언제나 전진하는 자의 벗이다. 차라리 고난 속에 인생의 기쁨이 있다. 풍파 없는 항해 얼마나 단조로운가. 고난이 심할수록 내 가슴은 뛴다. 니체의 철학은 권력의 의지라는 개념을 중심으로 하고 있습니다. 니체는 선천적인 자기 표현, 창의성, 자기 확신의 추진력이 인간 행동의 근본적인 동기부여의 힘이라고 믿습니다. 이는 타인에 대한 권력만이 아니라 자아 실현과 개인적 성장에 관한 것이기도 하였습니다. 또한 영원한 재발의 개념을 도입하여 삶이 모든 기쁨과 고통을 안고 무한히 반복될 것임을 암시했습니다. 그는 개인이 자신의 삶을 반복해서 다시 경험해야 할 것처럼 살아가도록 도전하며 의미 있는 선택을 하고 삶을 온전히 포용하도록 독려했습니다. 너의 운명을 사랑하라. 이것이 지금부터 나의 사랑이 될 것이다. 나는 추한 것과 전쟁을 벌이지 않으련다. 나는 비난하지 않으련다. 나를 비난하는 자도 비난하지 않으련다. 몇 번이라도 좋다. 이 끔찍한 삶이요. 다시 한번. 니체의 작품에는 종종 사회적 규범과 가치관을 초월하여 자신의 가치와 도덕을 창조하는 개인이라는 위버맨시의 개념이 나타납니다. 위버맨시는 한계를 초월하고 진실하게 사는 인간의 잠재력의 상징입니다. 그대의 영혼 속에 깃들어 있는 영웅을 절대 버리지 않기를, 그대가 희망하는 삶의 최고봉을 계속 거룩한 곳으로 여기며 똑바로 응시하기를, 아무것도 성취하지 못했을지라도 자신을 존경하라. 거기에 상황을 바꿀 힘이 있으니 자신을 함부로 비하하지 말라. 멋진 인생을 만드는 첫걸음은 바로 자신을 존경하는 것이다. 니체는
전통적인 도덕관념을 비판했는데 이 도덕성이 개인의 창의적이고 적극적인 본능을 억압한다고 믿었고 그 대신 힘과 진정성을 찬양할 것을 주장했습니다. 괴물과 싸우는 사람은 스스로 괴물이 되지 않도록 조심해야 한다. 우리가 괴물의 심연을 오래 들여다보면 심연 또한 우리를 들여다본다. 상처에 의해 정신이 고양되고 새 힘은 솟아오른다. 춤추는 별을 잉태하려면 반드시 스스로의 내면에 혼돈을 지녀야 한다. 가장 작은 것, 가장 조용한 것, 가장 가벼운 것, 바스락거리는 도마뱀 몸짓, 숨결 하나, 휙 하는 소리, 한순간. 작은 게 최상의 행복을 만든다. 니체는 객관적인 진리나 가치는 존재하지 않으며 모든 것은 주관적이고 자신의 관점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며 절대적인 진리의 개념에 도전하고 다양한 관점과 해석을 수용하도록 개인을 독려했습니다. 니체의 철학을 살펴보며 이로부터 두 가지를 성찰하였습니다. 첫 번째, 스스로의 모습을 받아들여라. 니체의 철학은 우리의 개성을 받아들이고 자신의 최고의 모습이 되기 위해 노력하도록 격려합니다. 사회적 규범에 순응하는 것보다 자신의 가치와 신념을 주장함으로써 우리는 권력에 대한 의지를 활용하고 보다 진실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목적을 가지고 살아가라. 니체의 영원한 재발 개념은 우리로 하여금 하루하루를 무한히 반복할 것처럼 살도록 초대하며 이는 우리로 하여금 숙고적인 선택을 하게 하고 우리의 행동에서 의미를 찾고 목적의식과 강도를 가지고 살도록 부추깁니다. 지금까지 프리드리히 니체의 철학을 전달해 드렸습니다. 이를 통해 우리는 스스로 있는 모습 그대로를 인정하고 받아들이며 살아갈 것을 성찰할 수 있습니다. 또한 비록 지금은 아무것도 성취하지 못하였을지라도 내가 가진 관점으로 목적을 가지고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언젠가 기쁜 날이 올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지금 힘들고 지친 상황에 있지만 오히려 이런 고난과 역경이 더욱 우리를 단단하게 만들어줄 것이라고 믿습니다. 먼 곳을 항해하는 배는 풍파가 없이 지나갈 수 없으니까요. 더 멀리 가기 위한 과정 중의 하나이고 이 또한 지나갈 것입니다. 그럼 오늘도 조금이나마 위로가 되었기를 바라며 평안한 밤 보내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잘하고 있는 게 맞나 의문이 들고 스스로에 대한 확신이 없습니다. 저는 여자이고 쭉 한국에서 살다가 타지에 나와 경력으로 이직한 지 4개월이 되었습니다. 제가 다니는 회사는 직원 300명 중에 한국인은 저뿐이고요. 제 남편도 한국인이고 절 따라와서 영어 공부를 하며 취직 중에 있습니다. 다른 나라 언어를 쓰는 것도 쉽지 않고 업무 실력도 솔직히 지금으로선 완전히 수준이 하인 것 같습니다. 의사소통부터 잘 되지 않는다는 게 너무 힘들고 점차 갈수록 자신감이 떨어집니다. 한국이 너무 그립고 무기력증이 찾아온 것 같습니다. 같이 일하는 분들께도 너무 죄송한 마음이 큽니다. 언어 공부도 열심히 해야 하는데 아무것도 하기가 싫고 우울해지는 제 모습이 싫습니다. 이 상황을 어떻게 이겨내야 할까요? 누구나 다 거치고 지나가는 과정이라면 저에게도 큰 위로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스스로에 대한 확신이 없으신가요? 지금 살고 있는 삶이 힘들게 느껴지시나요? 이럴 때 아무것도 성취하지 못했을지라도 자신을 존경하라. 거기에 상황을 바꿀 힘이 있으니 자신을 함부로 비하하지 말라. 라는 니체의 철학을 한번 살펴보는 건 어떨까요? 신은 죽었다라는 말로 세상을 뒤집었던 프리드리히 니체는 그의 심오하고
종종 논쟁적인 생각으로 유명한 독일 철학자였습니다. 그는 19세기에 가장 영향력 있는 철학자 중 한 명으로 니체의 작품은 도덕성, 사회와의 개인의 관계, 진리의 본질, 그리고 권력에 대한 의지의 개념과 같은 주제들을 다루었습니다. 니체는 철학, 심리학, 문학, 그리고 심지어 대중문화에 중대한 영향을 미쳤습니다. 다음은 니체의 명언과 함께 니체의 철학 특징을 살펴보겠습니다. 한낮 빛 따위가 어둠의 깊이를 어찌 알랴. 먼 곳을 항해하는 배가 풍파를 만나지 않고 조용히만 갈 수는 없다. 풍파는 언제나 전진하는 자의 벗이다. 차라리 고난 속에 인생의 기쁨이 있다. 풍파 없는 항해 얼마나 단조로운가. 고난이 심할수록 내 가슴은 뛴다. 니체의 철학은 권력의 의지라는 개념을 중심으로 하고 있습니다. 니체는 선천적인 자기 표현, 창의성, 자기 확신의 추진력이 인간 행동의 근본적인 동기부여의 힘이라고 믿습니다. 이는 타인에 대한 권력만이 아니라 자아 실현과 개인적 성장에 관한 것이기도 하였습니다. 또한 영원한 재발의 개념을 도입하여 삶이 모든 기쁨과 고통을 안고 무한히 반복될 것임을 암시했습니다. 그는 개인이 자신의 삶을 반복해서 다시 경험해야 할 것처럼 살아가도록 도전하며 의미 있는 선택을 하고 삶을 온전히 포용하도록 독려했습니다. 너의 운명을 사랑하라. 이것이 지금부터 나의 사랑이 될 것이다. 나는 추한 것과 전쟁을 벌이지 않으련다. 나는 비난하지 않으련다. 나를 비난하는 자도 비난하지 않으련다. 몇 번이라도 좋다. 이 끔찍한 삶이요. 다시 한번. 니체의 작품에는 종종 사회적 규범과 가치관을 초월하여 자신의 가치와 도덕을 창조하는 개인이라는 위버맨시의 개념이 나타납니다. 위버맨시는 한계를 초월하고 진실하게 사는 인간의 잠재력의 상징입니다. 그대의 영혼 속에 깃들어 있는 영웅을 절대 버리지 않기를, 그대가 희망하는 삶의 최고봉을 계속 거룩한 곳으로 여기며 똑바로 응시하기를, 아무것도 성취하지 못했을지라도 자신을 존경하라. 거기에 상황을 바꿀 힘이 있으니 자신을 함부로 비하하지 말라. 멋진 인생을 만드는 첫걸음은 바로 자신을 존경하는 것이다. 니체는 전통적인 도덕관념을 비판했는데 이 도덕성이 개인의 창의적이고 적극적인 본능을 억압한다고 믿었고, 그 대신 힘과 진정성을 찬양할 것을 주장했습니다. 괴물과 싸우는 사람은 스스로 괴물이 되지 않도록 조심해야 한다. 우리가 괴물의 심연을 오래 들여다보면 심연 또한 우리를 들여다본다. 상처에 의해 정신이 고양되고 새 힘은 솟아오른다. 춤추는 별을 잉태하려면 반드시 스스로의 내면에 혼돈을 지녀야 한다. 가장 작은 것, 가장 조용한 것, 가장 가벼운 것, 바스락거리는 도마뱀 몸짓, 숨결 하나, 휙 하는 소리, 한순간. 작은 게 최상의 행복을 만든다. 니체는 객관적인 진리나 가치는 존재하지 않으며 모든 것은 주관적이고 자신의 관점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며 절대적인 진리의 개념에 도전하고 다양한 관점과 해석을 수용하도록 개인을 독려했습니다. 니체의 철학을 살펴보며 이로부터 두 가지를 성찰하였습니다. 첫 번째, 스스로의 모습을 받아들여라. 니체의 철학은 우리의 개성을 받아들이고 자신의 최고의 모습이 되기 위해 노력하도록 격려합니다. 사회적 규범에 순응하는 것보다 자신의 가치와 신념을 주장함으로써 우리는 권력에 대한 의지를 활용하고 보다 진실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목적을 가지고 살아가라. 니체의 영원한 재발 개념은 우리로 하여금 하루하루를 무한히 반복할 것처럼 살도록 초대하며
이는 우리로 하여금 숙고적인 선택을 하게 하고 우리의 행동에서 의미를 찾고 목적의식과 강도를 가지고 살도록 부추깁니다. 지금까지 프리드리히 니체의 철학을 전달해 드렸습니다. 이를 통해 우리는 스스로 있는 모습 그대로를 인정하고 받아들이며 살아갈 것을 성찰할 수 있습니다. 또한 비록 지금은 아무것도 성취하지 못하였을지라도 내가 가진 관점으로 목적을 가지고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언젠가 기쁜 날이 올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지금 힘들고 지친 상황에 있지만 오히려 이런 고난과 역경이 더욱 우리를 단단하게 만들어 줄 것이라고 믿습니다. 먼 곳을 항해하는 배는 풍파가 없이 지나갈 수 없으니까요. 더 멀리 가기 위한 과정 중의 하나이고 이 또한 지나갈 것입니다. 그럼 오늘도 조금이나마 위로가 되었기를 바라며 평안한 밤 보내시면 좋겠습니다.